직장 내 괴롭힘, 이 영상 하나로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플리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직장 생활에 괴롭히는 상사까지? 상상만 해도 힘들죠. 이번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법무법인 바른의 노동 전문 조윤지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노무그룹의 조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먼저 확실한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굉장히 안타깝게도 고 오유한나 씨 사건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는 법률 개념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나요? 예, 일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첫 번째 요건은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직급이 위인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라는 것은 실질상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학벌이 더 우위에 있다거나 성별이나 출신지 또 인종 등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관계상에 더 여류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하급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급상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나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우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서는 하급자가 부선의 선임자랑 합세를 해가지고 상급자를 따돌린 사례나 상급자인 피해자보다 20살이나 많고 자기가 소수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상급자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례 등에서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하 관계가 아니어도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는 경우도 있죠. 조직 내 영향력이 높은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거나 인사권을 가진 부서에 속한 경우라거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 다른 요건은 뭐가 있나요? 두 번째 요건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일단 업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되는데 이 업무 관련성은 판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뿐만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진다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 행위나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업무를 빌미로 행하는 행위, 그다음에 사내 메신저나 SNS를 이용한 행위들도 포괄적으로 업무랑 관련성이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위기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적정 범위를 넘는다라는 거는 그 행위 자체가 일단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업무상 필요성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혹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대표적인 예로 업무상 지시라던가 주의나 지적 같은 거는 업무상 당연히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업무상 필요에 비추어서 이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면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조금 주관적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욕설, 특히 개인에 대한 감정적 비방의 형태로 업무상 질책이나 조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업무상 적정 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유한나 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고인에게 선배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감정적 비난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다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제 선배들과 망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너 멘트가 너무 심각하다. 너 때문에 회사 전체가 욕을 먹는다. 너한테 뭐라고 안 하는 게 더 힘들다. 뭐 이런 식의 개인을 질책하는 발언이 꽤 되게 장기간 또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다른 요건도 있을까요? 이걸 마지막 요건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이 되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롱이나 폭언, 또 성차별적인 발언,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집단 내 따돌림, 또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행위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고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식선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낄만 하거나 아니면 뭐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사례 하나를 소개드리면 A 과장이 보고 문제에 대해서 하급자를 좀 질책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하급자도 굉장히 격앙이 되어서 서로 간에 거친 언행이 오갔고 A 과장이 과거에는 전혀 이러한 언행을 보인 적이 없었고 또 그 당시 한 욕설이 상대방을 지칭하는 욕설이라기보단 그 상황에 대한 욕설이었던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가 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런 판례는 행위의 내용이나 양태만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나 행위가 행해진 장소나 상황, 또 그 당시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유형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그럼 가해자에게 의도가 없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의도로 행한 행위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나 지위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행하는 행위여야 하고요. 둘째,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만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행위의 내용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나 상황, 그리고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가한 플리 심플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플리 신변이었습니다.